어린 시절 트라우마 마주하기, 회피와 치유의 여정. 어린 시절 트라우마 마주하기 시리즈, 회피가 우리 삶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우리의 가장 초기 관계는 감정적 삶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모와의 유대, 특히 주 양육자와의 관계는 안전, 사랑, 애착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 관계가 의도치 않은 방치, 버려짐, 혹은 학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에 의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아팠던 경험에 대해 부모와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해 감정적 고통, 관계의 단절, 그리고 반복되는 역기능적 패턴이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직면이란 비난이나 공격, 적대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힘들었던 자신을 향한 연민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충족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 영향과 마주하는 것이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며, 개인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상처를 준 대상과의 대면은 두려움과 죄책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며, 더 깊은 이해, 감정적 성장, 그리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양육 관계에서 비롯된 복잡한 감정적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리를 길러준 사람을 비판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감정적 고통의 근원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분노의 전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오브 앵거. 자신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분노를 무고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가정폭력, 학교에서의 폭행, 살인 사건 등을 보면 행위자들은 종종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의 근원을 처리하지 못한 채 그 고통을 외부로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적절히 마주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감정적 좌절의 결과입니다. 관계에서의 갈등과 반복되는 패턴, 리피팅 패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연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파트너는 충족되지 못한 감정적 욕구나 분노의 표적이 되어 어릴 때 부모와 맺었던 불안정한 관계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학은 비난, 의존, 갈등의 악순환을 만들며 궁극적으로 관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양육자를 향한 분노의 방향 전환. 많은 아이들은 자신을 키운 주 양육자를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부모나 보호자에게 분노를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역할이나 일로 인해 신체적,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는 부모에게 분노를 돌리면서도 정작 진정한 상처의 근원은 직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애착 관계의 손상, 어태치먼트 인저리즈, 과 신뢰의 어려움. 대부분의 감정적 상처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의 보살핌 아래에서 발생합니다. 방치 또는 일관되지 않은 양육은 아이들에게 불안정한 애착을 남기고, 이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신뢰 문제, 건강한 관계 형성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애착의 손상은 성인이 된 후에도 친밀한 관계에서 불안, 회피,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투와 비교로 인한 자존감의 결핍. 어린 시절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한 성인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애정이 넘치는 가족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자신이 결핍되었다는 감정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실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한 애착의 욕구에서 비롯된 감정적 공허함입니다. 성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어린 시절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연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신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 감정적 단절, 이 모든 것이 어린 시절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의 결과입니다. 연인을 부모의 대리인으로 선택하는 경향. 일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대신해 직면할 대상을 연인으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 파트너는 원가족의 미해결된 감정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반복적인 관계 갈등이 발생합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트라우마, 제너레이셔널 트로머 트랜지미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자신들의 부모들과 직면하지 않은 부모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분노와 상처를 자신의 자녀에게 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적 고통의 세대 간의 세습이 이어지며 부모가 겪었던 상처가 다음 세대에서도 반복됩니다. 정신건강과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황, 불안, 우울증, 피해망상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물, 중독, 자기 파괴적 행동을 통해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자살은 직면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받다가 외로이 스스로를 자책함으로 발생하는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직면회피의 대가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직접 대면은 두려움에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본 비디오 시리즈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탐구하며 직면을 비난이 아닌 치유로 가는 용기 있는 과정으로 재정의합니다. 이 상처들을 연민과 이해로 마주할 때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관계를 회복하며 세대 간의 고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넘어서 자유와 치유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리즈는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영향을 이해하며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